트럼프 관세 전쟁의 1등 우등생은 전통적인 동맹국이자 혈맹인 영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디어 첫 단추를 잘 끼게 되었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무역 합의에 대한 체결 난이도가 낮아질 겁니다. 당연히 영국이 첫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배려를 많이 해줄 거고 영국도 그걸 바라면서 첫 스타트를 한 거예요. 그렇기에 줄서기는 어떻게 보면 눈치 싸움과도 같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아예 합심하고 미국을 왕따 시켰으면 또 이걸 질질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한 나라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협상도 하고 무릎을 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판이 확 기울어질 겁니다. 미국 쪽으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또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득을 쟁취할 겁니다. 줄서기에서 뒤늦게 쓴 나라들은 엄청난 이제 이득을 빼앗기겠죠. 물론 영국과의 이번 무역 합의는 완전한 무역 합의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과정이죠. 당연히 또 협의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영국 스타머 총리는 이 첫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영국이 왜 빠르게 1등으로 무릎을 꿇었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이 확 엎어지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결정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결과다라고 자평하며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선택한 국가는 일부에게 불만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괄적인 자유무역 협정보다는 제한적인 조치들로 구성이 됐다. 미국은 영국산 철강과 자동차 부과된 고율 관세, 영국은 미국산 보잉 항공기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로 미국이 영국산 철강을 미친듯이 사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영국 또한 미국산 보잉 항공기 미친듯이 사지는 않습니다. 또 농산물을 막 확대한다 하더라도 영국 소비자가 미국의 농산물을 미친듯이 사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또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은 고율 관세가 면제된다 등등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합의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인플레이션의 우려 그리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적 성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 스타머 총리는 모두가 각국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에 자신이 맞다, 정책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으며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압박 수위를 더욱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또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협상을 유도하고 관세전쟁의 분위기를 미국으로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를 영국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당연히 이번 무역 합의가 협상이 끝나서 이제 확실하게 막 결정이 나가지고 미국 기업들이 영국에 진출 막 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받아낸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국가 부채 또 엄청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국과의 합의는 아닌데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 그 메시지. 그래도 미국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메시지를 전국에 다 퍼뜨릴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한마디로 민주당은 그동안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나는 했다라는 그 부분 말입니다. 이거 큽니다. 공화당 지지층이 생각을 했을 때 미국 민주당이 인플레를 일으켰고 경제가 지금 민주당 때문에 무너지고 일자리도 다 빼앗겼다라는 지금 그 심리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미국의 힘을 과거처럼 되돌리기 위해서 또 먹고 사는데 부담이 없고 배부르고 지갑 두둑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나씩 정책 토론하면서 배려하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선택보다는 즉각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과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미국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 압박하고 이익을 확실히 얻어내서 깡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지층들에게는 최고의 퍼포먼스 보여주겠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지층이 이번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성과 계속 나오면 열광적으로 아마 지지할 겁니다. 바로 눈앞에 이익이 나온다라는 증거가 확 나오니까요. 민주당, 민주주의 좋긴 좋은데 이 절차 인내하기에는 미국 시민 그리고 공화당 시민들이 지쳤어요. 지금 그만큼 인플레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영국 스타머 총리는 미국에 줄 건 빠르게 주고 얻어낼 거는 빠르게 얻어내고 이득을 쟁취하자. 미국과의 영국 그리고 미러의 관계는 역시 여전하다라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며 아프간에서도 이라크전에서도 영국은 항상 미국과 같은 노선으로 국제 정세에 함께하며 이익을 같이 공유하면서 챙겨간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었죠.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시민들에게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인정을 이제 국민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고 1등으로 줄 서면 이제 많은 혜택이 얻어 나올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가 이제 정치 생명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은 미국의 대미무역적자 국가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 크긴 했습니다. 사실은 자유로웠던 나라죠. 미국의 10대 무역적자국에 영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빠르게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생각하는 관세전쟁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발생시키는 나라들에게 무역적자를 최대한 줄이는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나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대 무역적자국에서 지금 확실하게 기강을 잡고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오겠다라는 거니까요. 멕시코 지금 2위인데 미국과 협상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지금 무릎 꿇고 지금 협상 중인 상황이고 6위인 대만은 벌써 언론들에게 화폐 절상 압력과 무역 합의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고 7위 일본 같은 경우는 애초에 미일 관계는 거의 미러 관계에 엄청난 이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 매우 높고 8위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국방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이제 의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끌려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위, 6위, 7위, 8위가 무너지면 나머지 나라들 아마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뒤집을 만한 뭔가의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큰 목표는 중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나머지 나라들부터 먼저 손을 보고 중국을 마지막으로 손을 보든 중국이 핵심일 겁니다. 어쨌든